벼랑 끝에 몰린 국힘당이 지지율이 15% 밑으로 처박히자 이제는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간판을 바꿔 달고 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장동혁 대표 대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있는 겁니다. 파악된 것만 6곳인데 김 전 후보는 추가 요청도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바로 옆에 앉아 어려운 선거 상황에 대해 결자 해지해달라고 했던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사실상 사퇴 요구 일주일 만에 선대위에 다른 간판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김문수 우리 명예 선대위원장님 든든하지 않습니까?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도 강원도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며 뭉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합치면 이기고 또 나눠지면 진다는 거 아시죠? 뭉치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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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캠프 관계자는 김 전 후보를 위촉한 이유에 대해 실력과 청렴함 그리고 보수 결집 효과에 대한 기대를 꼽았습니다. 김 전 후보를 선대위에 합류시킨 건 강원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세종까지 이미 6곳입니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실망과 비판이 높은 장동혁 대표 대신 김 전 후보를 내세워 일단 보수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후보도 JTBC에 당이 분열로 침체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며 추가 요청도 수락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모시기에 대한 당내 평가는 엇갈립니다.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김문수 우리 전 후보가 합류해주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노동운동 이력과 중량감이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재선 의원은 지난 대선을 보는 느낌이라며 윤호개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변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어디서 표를 구해야 할지 진단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후보들이 찾지 않는 장동혁 대표는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의 선거 공약을 직접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 오기로 했던 복수의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대위는 장 대표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려는 모습인데 장 대표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지역 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 지방 부동산에 대한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등 복수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청년 공약 발표 자리에서는 장 대표가 지역선거 일정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초청을 안 한다고 우리 사대문 가회 찾아오십시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실제 장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찾아간 곳은 강원도뿐. 여기서 쓴소리를 듣고 난 뒤에 대여 공세 등을 담은 메시지 21건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외부 일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앙선대위 지난 24일 송원성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장 대표를 찾아가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 중심의 선대위 구성안을 제안하며 사실상 장 대표의 불참을 요구한 겁니다. 당권파 지도부 내에서까지 장 대표 입장에서는 선대위에서 빠지면 위신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은 역할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장 대표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러한 의중을 전달받고 어떤 형태의 선대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선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집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표들이 그냥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신지호 씨가 말한 관련한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대변인님 빠르게 이어가 주시죠. 네, 물론 이제 아직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선거라는 게 사실은 하루 이틀 만에라도 바람이 불면은 또 민심이 변화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최근까지 지역 선거를 뛴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들은 지금 거의 멈춰 있다.
그리고 지지층도 굉장히 결집도가 깨져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창피해하는, 드러내놓고 지지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화분 오열됐다는 게 저는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겸손하게 선거에 임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여러 총선 공천과 지방선거 공천을 봤지만 이번만큼 당 지도부나 또 민주당에서 사심 없이 공천한 경우도 못 봤고, 이재명 정부, 현 정부 여당과 정부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인재 영입을 티키타카로 밀어주는, 정말 그 콜라보레이션이 환상적이다. 그래서 저는 2018년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승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좋은 성적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공천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략이 좋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획하고 또 선당 후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앞바퀴와 뒷바퀴가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처럼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왔다라고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선거, 지금 D- 며칠입니까? 오늘이 35일이에요. 35일이잖아요. 예.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사실 이제 6월 3일을 2주 이제 뒤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하면 막판에 뒤집히겠나 안 뒤집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시간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초긴장을 해야 한다. 이제 전반적으로 잘했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기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할 것이냐. 부산, 울산, 경남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도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수도권의 보궐선거 지역에서 이기는 것은 기본이고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에서 선전을 어디까지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창구를 다시 아까 신지호 전 의원 말씀을 하셨고 예. 창구를 다시 이제 국힘으로 돌려보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가장 두렵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창당 이래로 15% 지지율 밑으로 떨어진 것은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와 연동돼서 15%가 나온 만큼 내부에서도 장동혁이 만약에 정말 사퇴를 하면 이것을 반전 모멘텀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인데 나쁘지 않은 타당한 주장으로 저는 설득력 있게 제시가 돼요. 그런 만큼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 하나의 민주당의 지금에 있어서의 내부 전략 말고도 그러니까 대국민의힘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을 장동혁이 물러서는 것이 국힘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판단하던 외부의 압박은 엄청나게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받을지 말지 이제 모르는데 결국 선거가 시작되면 반사이익보다는 자력으로 반사적인 뭔가 오더라도 무조건 뚫고 나가야 이제 하는 정도의 절대적인 좀 이런 질주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신호를 잠시 후에 싱커보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철저히 인물론, 그 다음에 강한 정부 여당으로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점을 강조해야지 영남 지역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지지율과 그 후보들을 받쳐주는 힘은 뭐냐면 영남이 보수의 원류이고 이곳에서 정권의 어떤 핵심 인력,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그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지금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가 정말 엄청나게 그 폐륜적인 그런 국정 운영으로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은 건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막 개선 장군처럼 거기서 다 이긴 것처럼 다니고 뭔가 보수는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발언한다면 저는 역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냥 투표장에 안 나오게 그렇게 그냥 자극하지만 않아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난 28일에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총회에서요. 그러니까 그 이제 36일 당시 36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걸 공유를 했대요. 그러면서 부산, 경남, 서울, 경기 등에서 진행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도부 차원에서 함께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절박하냐,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대구에 있고 부산 쪽도 오늘 이제 전화를 직접 해보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일단 보수 쪽에서 정통 보수 진영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힘이 저렇게 돼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이것은 국힘의 책임도 매우 크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 국힘 저 모양 저 꼴 된 거 유권자 당신들 책임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짖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평론할 때는 스파링을 하는 단계 본게임이 아직 링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체력 테스트 하듯이 기선제압 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걸고 관중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대 선수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지를 보고 정말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내가 한 방 맞으면 훅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감정이 좀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국힘 지지자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절대로 찍지 않을 30-40%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20-30%를 어떻게 그런 민주당 표로 끌고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반에 오히려 뭔가를 바꿔내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만 많다라고 할 거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또는 집권 여당 힘이 있으니까 예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요게 나으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 김부겸을 보고 대구 한번 맡겨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깨동무하면서 대구를 진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집권 여당, 중앙당은 좀 빠져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적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덜 부각시키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예산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비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즘 조금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서 아마 잘 참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도처에서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의총장에서 나온 내용의 그 맥락은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는 이제 엊그제 이틀 됐죠. 리얼미터에서는 지지율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40.9%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37.2%.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와 맞지 않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최근의 특이점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의 국정성과 대 국민의힘 vs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또 일각에서는 뭐 국힘 빠르긴 하겠죠. 구도를 민주당 대 국힘 그러니까 당대당 구도로 갖고 가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여기에 맞춰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그냥 민주당 대 국힘 구도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수치상으로도 보이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당연히 하지만 이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국힘에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는 걸 노력을 했건 어쨌건 긴장하면서 이런 수치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 대구 선거 이야기를 또 대표님께서 하셔서 요 얘기를 좀 할게요.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8일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대구 선거와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의 얼굴로 치른다는 기조다. 당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대로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한 5천 명 이상 인파가 모였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왔는지 잘 몰랐거든요. 예. 뭐 이야기 들어보면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요거만 싹 뽑아가지고 엄청 지금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 누가 왔더라. 자, 이거 한번 봐라. 이게 무슨 김부겸 선거냐, 민주당 선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마타도를 계속 하는데 이 마타도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주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2%포인트 정도 오차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뒤집히는 상황이 오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대구가 초긴장 상태로 지금 빠져들었다. 그래서 일찍 조언 이제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훨씬 더 이제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습니까? 계속 이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양쪽의 결집을 다 몰고 올 것이고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요사를 잘 활용할 겁니다. 자, 봐라. 우리 결국 이기는 거 아니냐. 선거 포기하고 숨고 빠지고 그냥 참여 안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극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오늘 신지호 전 의원이 장동혁 사퇴하라 이러면 해볼만 하다 이제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돌아가서 만약에 영남에서 어느 정도 국힘이 선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장동혁에 대한 사퇴 요구는 훨씬 더 강할 것이고 이게 막바지에 가서 장동혁 사퇴라고 이제 해버리는 순간 와 이거 어떻게 막지라는 것. 초긴장 상태여야 한다 말이죠. 너무 깜짝 놀랐네요. 완전 찰싹 달라붙었는데 지금 추경호가 앞서고 있다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상 준비됐으니까요. 신지호 전 의원이 장동혁 사퇴해야 판이 바뀐다. 요 내용 영상 보고 와서 국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이후에 뭐 장동혁 지도부가 존재할까요? 자진 사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힘든. 지금 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갖고 유일하게 남은 초대형 변수가 있다면은 장동혁 사퇴입니다. 장동혁이 사퇴하면은 이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광역시도지사 기준으로 경북지사 하나 빼놓고 15개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희망사항인데 그게 15대 1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이 사퇴하게 되면은 그 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말 8대 7 이 정도까지 호각지세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동혁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평생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나 투표 포기해 무투표. 장동혁 지도부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 이번에 민주당 찍을 거야 이 역투표.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겁니다.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거는 기본적으로 선거의 속성, 가장 선거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에너지가 심판과 응징의 에너지입니다. 이쁜 놈 뽑아주는 이 에너지보다도 미운 놈 떨어뜨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선거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심판과 응징의 대상이 누구냐? 장동혁 지도부의 국힘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민주당 찍겠다고 하겠어요. 예. 지금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는 지점이라서 장동혁을 예뻐해주고 있는데 저런 옳은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자꾸 나오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이 이제 선대위 뒤로 빠지고 나머지 뭐 김기현, 나경원, 뭐 안철수 이런 인물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이런 안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 패널들은 장동혁 대표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명망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신지호 전 전략기획위원장 얘기처럼 뭔가 어떤 이번 선거가 잘 안 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내 심판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만둬야 된다면 혼자 그만두면 안 되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사퇴해야죠. 아니 뭐 내란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막지도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이용, 정진석 비서실장 윤 어게인 세력들도 당연히 출마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100% 출마합니다. 그럼 신지호 위원장은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왜? 결론은 하나요.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망했는데 이 책임은 장동혁 당신 혼자 다 져라. 당신이 이 지방선거를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거에서 대패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측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지만 당신들 친한계가 정말 나를 이렇게 끝까지 물어뜯고 망신 주고 끌어내려서 콩가루 집안처럼 돼서 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김민수 최고위원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신지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주고 서로 다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는 그 현실이다. 아, 예. 그러니까 장동혁이 뒤로 물러나는 건 좀 안심해도 된다. 그 절대 말을 들을 그만두지 않을 거였으면, 겁니다. 그쵸? 진즉에 그만뒀겠죠.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만둘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제 판을 짜야 하고요. 장동혁이 사퇴해도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제가 김재호 대변인한테 여쭤보면 자, 장동혁 사퇴해도 민주당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동혁이 사퇴해도 민주당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로 보면 충분히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기운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에서는 후보 간의 경합 구도가 지금 생각보다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 압도적인 지지율, 그때는 한 80% 가까이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70% 약간 아래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영남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쏠려오겠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언제라도 역결집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한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 압도적 다수가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은 이제 이 상황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라고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좀 불편하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주도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방 전역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선거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영남에는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실제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특히나 중도층의 표심이 결국 민주당 후보 쪽으로 다 옮겨가야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색깔을 계속 내세웠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민주당 주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출마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여기에서 민주당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와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후보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 뭐 비슷하면서도 좀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금 지도체제가 위기인 것은 아무 데서도 찾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찾지 않고 인천에서 찾지 않고 강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장동혁 체제를 반기지 않는다는 그 내부의 이것이 사퇴 압력과 상승하면서 더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진단이 가능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정청래 당 지도부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러 간다. 이것도 현실과 좀 맞지 않을 수 있죠. 지역적 차원에서 당 지도체제와 함께 하는 것이 선거 분위기를 더 상승하는데 당 내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지역에서의 또 요청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에서 당대표가 한번 와서 한번 이 판 한번 디비지기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 지도부가 현장에 맞게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에는 이것이 지지율로 어떻게 그 변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추이 분석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국힘이 계속 하방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이 그 지지도의 추이를 볼 때 장동혁 대표의 사퇴가 그러면은 이것을 추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판단이 장동혁 대표 스스로에게 내려지면 저는 충분히 사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재까지 장동혁 대표가 판단하기에 그럴 가능성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버티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추이를 구도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뭐 낙관의 그 판단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의 추이가 또 안 좋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끝까지 경계하고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불경에서 대구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다. 광역단체가 4개에서 2개를 이기고 2개를 지면 민주당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패배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에서 충남 선거에서 지금 박수현 후보하고 김태흠 이제 국힘 후보가 맞붙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패배하면은 인정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충청은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남도 지금 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이겨야 된다는 것이 완벽한 승리다.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국정 평가를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줬다. 민주당은 평가받고 국힘은 단죄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울은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 만에 하나 민주당이 져버린다.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가상 또는 상상 소설에서만 나올 것 같지 않고 현실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획기적으로 선거를 주도할 수 있는 모멘텀. 민주당은 모일 만큼 모였다. 국힘은 지금 이제부터 결집을 시작했다라는 전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악의 국힘이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만하지 말고 결집한 상태에서 열심히 뛰자, 모멘텀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장동혁이 얼마나 나쁜 인물인가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이 미국에 갔다 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리고 하원 의원 다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대부분이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돈을 받은 인물들이었다라는 보도가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하원 의원,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니네 우리 기업 쿠팡에 왜 이렇게까지 법적인 제재를 조치를 취하고 있어라고 지금 항의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런 항의 서한 보낸 의원들 다수가 사실 쿠팡 집중 로비를 받은 사람들인데 장동혁 대표가 가서 어유 잘한다, 쉐럽 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속 답답하다고 양잿물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국익 외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국 외교 아닙니까? 매국이죠, 매국. 예. 아니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뛰어야 하는 공당의 대표가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정당 보조금으로 수억 원대의 그런 외유성 방미 일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예전역에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기는 장동혁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최대 목표가 추경호, 이진숙, 정진석, 이용 같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윤어게인 세력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최대한 많이 등용해서 좌파의 어떤 세력적 균형점을 늘리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과 대척점에서는 보수의 절대 지도자로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싹들은 싹 다 잘라버리고 본인이 사실상 2030년 대선 활동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본인이 보수의 유일한 지도자, 그를 받쳐주는 지방선거의 공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뿐이 없다. 아니 그렇게 사심이 들어가 있는 공천을 하는데 어떻게 당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판까지 갈아치우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국 심판받아야 할 적폐 세력의 비겁한 생존 본능일 뿐입니다. 매국 외교 장동혁과 그의 일당들의 그림자들을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